안녕하세요. 줄리엣입니다. 네. 남편이 어제 드디어 샌안토니오에서 돌아왔습니다. 예. 그래서 제 삶이 좀 더 바빠졌고요. 근데 또 감사한 거는 아기가 저한테 있는 것이 아니라 아빠한테 붙어 다닙니다. 아빠한테 붙어 다니니까 제가 상대적으로 자유가 생길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좋고요. 뭔가 그러니까 깍두기 같이 아니 혹부리 영감의 혹 있죠. 혹이 계속 쫓아다니면 힘들잖아요. 혹을 띄어내고 싶잖아요. 물론 이게 몸의 일부지만 내가 가지고 살아야 될 일부긴 하지만 그래도 가끔은 이게 좀 부담스러울 때가 있잖아요. 물론 아기가 부담스러운 건 아니지만 하루 종일 또 이게 아기니까 투정을 엄청 부리잖아요. 그것을 감당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니더라고요. 근데 남편이 와서 그것이 좀 커버될 수 있어서 참 감사하고요. 오늘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뭐냐면, 소유에 대한 개념인데요. 우리가 잡은 물고기는 밥 안 준다는 말을 가끔 하잖아요. 근데 결혼 생활을 하면서 느끼는 건 뭐냐면요. 잡은 물고기 관리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이게요, 만약에 우리가 전통적으로 생각하는 그 결혼, 한국에서의 결혼으로 생각한다면 결혼하고 편하게 지내도 좀 될 것 같은 부분이 있어요. 왜냐면 같은 한국 여자, 한국 남자고 서로 직장도 다니거나 아니면 직장에 다니지 않더라도 남자도 여자를 이해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왜 어렸을 때부터 보고 자라온 어머니의 모습과 또 내가 한국말로 잘하면 이해할 수 있는 문화적인 배경은 거의 유사하다고 봐도 괜찮잖아요. 근데 외국 남자는 조금 다른 부분이 있고요. 물론 모든 사람은 다르긴 합니다만 국제 결혼일 경우에는 어, 좀 알아두셔야 될 부분이 있는 게 연애할 때는 누구나 잘 보이려고 잘하고 열심히 꾸미고 뭔가 최선을 다하고 노력하는 모습을 잘 보여주시지만 결혼하고 나면은 나도 모르게 너무 편해지고 긴장이 풀어지는 구석이 있어요. 저도 굉장히 그것과 매일매일 싸우고 분투하고 있는데요. 같이 살아가는 가족이지만 분명 엄마, 아빠, 그러니까 부모님과 내가 살아가는 것, 자녀가 함께 살아가는 것과 남편, 그러니까 배우자와 내가 살아가는 것은 좀 다릅니다. 부모님은 저희를 낳아주셨고 또한 부모님의 사랑은 무한한 사랑, unlimited, 또 unconditional love, 무조건적인 사랑이죠. 조건이 없어요, 부모님은. 하지만 신랑 같은 경우에는 다릅니다. 여러분은 뭐 남자분이시라면 부인이 될 수도 있겠죠. 내가 해준 만큼 또 그 사랑이 돌아옵니다. 제가 결혼한 거에 대해서 물건과 연결지어서 또 동물과 연결지어서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가진 소유 있잖아요. 그 개념과 한번 비교를 해보았는데요. 여러분이 어떤 물건을 구입하였을 때 만약에 필통을 연필을 어떤 물건이라도 좋은데요. 저는 필통과 연필을 생각했어요. 그 물건을 값을 지불하고 소유를 했다고 쳐볼게요. 여러분이 그 필통과 연필을 누구에게 주지 않는 한, 또한 내가 깜빡해서 어디에 놓고 오거나 하지 않는 이상 절대로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상점에 가서 그 필통과 연필을 돈을 지불하고 샀을 경우 그게 오래돼서 버리거나 여러분이 실증이 나서 버리기 직전까지는 그 필통과 연필을 꼭 가지고 있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물건이라는 것은 한 번 소유하면 내가 버리지 않는 한 갖고 있게 돼요. 만약에 이것을 결혼 생활에 대입한다면 미적지근한 부부들 있잖아요. 결혼을 했어요. 이미 일단. 그럼 둘 다 내 소유가 됐기 때문에 감정 없이도 그냥 질리지 않으면 그냥 우리가 이미 결혼했으니까 편하게 살 수도 있겠어요. 그게 물건을 소유하듯 그런 결혼관과 좀 비슷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요, 동물에 대해서 한번 비교를 해봤어요. 여러분이 우리가 애완동물로 주로 키우는 것이 강아지잖아요. 고양이는 또 성격이 달라가지고요. 여러분이 강아지를 분양받았을 때, 돈을 지불하고 분양받았을 때, 여러분이 그 강아지를 너무너무 미워서, 너무너무 싫어서 누구에게 주지 않는 이상, 그 강아지는 여러분을 떠나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에게 죽도록 충성하고, 신뢰하고, 여러분을 주인으로 모실 겁니다. 위에 가셨죠? 여러분이 그 동물을 소유했을 때는, 그 애완동물을 소유했을 때는 그 애완동물은 여러분이 저버리거나 어떤 다른 사람에게 넘겨주지 않는 한 그 동물은 여러분을 떠나지 않고 완전 순종할 거고요. 여러분은 주인이 되고 그 동물들은 여러분의 신하는 아니지만 어쨌든 소유가 됐을 때 완전 주인과 복종하는 그런 관계가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결혼 생활에도 적용해 본다면 결혼은 하고 있는데 내가 그 사람을 소유했을 때 한쪽은 지배적이고 한쪽은 완전 순종해서 어쨌든 결혼 생활은 유지되고 있는 관계인 겁니다. 한쪽이 완전 자신의 본성을 버리고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결혼이란 테두리 안에서. 근데 그렇게 행복하다고는 말할 수 없겠죠. 왜냐하면 한쪽이 일방적으로 순종했을 경우는 말입니다. 물론 주인도 잘해줄 수도 있겠지만 결혼 관계를 아까 1번에서는 제가 결혼이라는 굴레를 소유로 봤을 때 첫 번째는 사물로 제가 비유를 했었고 두 번째는 우리가 가진 동물 중에서 애완견으로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근데 세 번째는 뭐냐면 우리가 실제로 결혼 생활을 할 때 1번이라는 것도 참 행복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결혼이라는 굴레 안에서 했기 때문에 그냥 같이 살아가고 아무 감정 없이 우리가 학용품이나 어떤 물건이 될 수는 없잖아요. 냉장고, TV처럼 아무 감정 없이 그 소유라는 굴레 안에서 그냥 살아갈 수는 없잖아요. 감정이 있는데. 근데 실제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막 그렇게 뜨겁게 사랑하지 않아도 왜 부모님 세대를 보면 알 수 있잖아요. 옛날 어르신들 결혼을 했기 때문에 사회적인 규약이고 규칙이고 또 법적인 굴레잖아요. 그러니까 파괴하지 않고 그냥 같이 살아가는 거예요. 감정이 없어도. 근데 또 한편으론 정이란 말을 하죠. 두 번째는 아까 제가 그 강아지의 비유를 했지만 어쨌든 결혼이라는 굴레 안에서 살아가는데요. 한쪽은 너무 강한 성격이 지배하려고 하고 마지막 그 동물 쪽은 순종적인 관계가 되겠습니다. 근데 이 관계도 둘 다 평등한 그 상황을 고려한다면 감정적으로 한쪽이 너무나 많은 에너지를 소모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힘들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3번을 결정하실 것 같은데요. 3번은 사람 대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결혼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1번도 아니고 결혼했다고 그냥 같이 살아가는 것도 아니고 결혼했는데 한쪽이 참아가면서 결혼하는 게 아니라면 여러분은 항상 그 사랑과 감정을 나누면서 이야기하면서 살아가야겠죠. 그런 것 같아요, 배우자가. 저도 3번을 지향하면서 살아가는데요. 이게 물건도 아니고 동물도 아니기 때문에 제가 컨트롤할 수도 없어요. 물건이어서 내가 평생 가지고 갈 수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남편이라는 존재가. 특히 서양 남자들이요. 여러분이 미국에 오시면 알겠지만 이 감정이라는 곡선이 많이 변하는 것 같아요. 미국 사람들이. 왜냐면 우리나라보다 유교적인 사상 여러분 별로 그렇게 좋아하지 않으시죠? 근데 그 보이지 않는 이 정서적인 것과 사회적인 규약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느끼는 것이 그게 없기 때문에 그 서양인들에겐 유대감이나 연대감이 없기 때문에 결혼이란 규약에 대해서 그 끈이 너무 얇습니다. 그래서 자칫 잘못하면 이혼하기
쉽상이에요. 여러분은 지금 연애를 하시고 있거나 만약에 여러분이 신혼 초시라면 잘 실감하지 못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미국 사회에 실제로 와보시면 확실히 느끼실 거예요. 사방천지에 이혼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고요. 한 번은 정말 드물어요. 두 번, 세 번, 뭐 네 번, 다섯 번 하신 분이 수두룩합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결혼만을 생각하시고, 아, 나 결혼하면 다 뭐 되겠지라고 생각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결혼은 시작일 뿐이고요. 연애는 아직 스타트도 안 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결혼하고 나서부터 내가 어떻게 더 잘할 수 있고, 그쵸. 여자 입장에서도 남자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죠. 내가 어떻게 하면 사랑받을 수 있고, 내가 어떻게 하면 존중받고 존경받을 수 있을지는 항상 고민하고 연구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그게 저희의 숙제인 것 같습니다. 좀 이야기가 어려웠죠? 근데 한번 그 관념에 대해서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결혼이라는 그 인생의 출발이 소유의 개념으로 보았을 때 어느 쪽에 대입을 하실 수 있을지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인간은 사물도 아니고 동물도 아니기 때문에 결국 감정과 감정이 만나고 사람과 사람이 만났을 때는 생각하는 것보다 더 많은 갈등 상황과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그거에 대해서 한번 마음의 대비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또, 네. 제가 그거에 대해서 생각해보니까 너무 웃기더라고요. 어쨌든, 이해가 안 가시면 한번 또 저에게 물어보세요. 저는 가끔 이런 이야기도 좀 해보려고 합니다. 네, 들어주신 여러분들께 감사하고요. 오늘도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 빠잉!